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캘리그라퍼 손끝입니다. 오늘은 퇴근 후 손글씨 책 레슨 5번째에 나와 있는 변화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변화를 주는 방법에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곡선체, 직선체 변화 주는 방법, 그 다음에 도구에 따른 변화, 그 다음에 이 도구들을 가지고 어떻게 응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곡선 변화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곡선 변화주기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굉장히 크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무조건 자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자음은 크게, 그 다음에 몸통은 작게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쓰면 좋습니다. 우리가 그 일반적인 그 곡선 캘리 썼을 때는 제가 아마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그 강아지 중에서도 다리 짧고 몸통 긴 강아지 있죠. 뭐 닥스훈트나 웰시코기 약간 그런 이미지의 느낌을 살려서 글씨를 쓰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그 변화주기에 있는 곡선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머리를 큰 캐릭터를 그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씨를 쓰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왜 사람 같은 거 그림을 그리더라도 보통은 이제 목, 그 다음에 목이란다 얼굴, 그 다음에 몸통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캐릭터 같은 거 보면은 얼굴, 몸통 이렇게 작아요. 확실히 머리를 크게 쓰는 게 훨씬 더 귀여운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아마 저랑 나이대가 좀 비슷하신 분들은 이 글씨체 옛날에 그 미용실이나 뭐 네일 아트샵 같은 데 보면은 이제 POP 느낌의 글씨체라고 해서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느낌의 이미지를 항상 연상하시면서 글씨를 쓰시면은 훨씬 더 글씨를 쓰는 거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예시 단어나 문장 같은 것도요, 저희 그 앞전에 썼던 거랑은 다른 문장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썼던 문장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들을 내가 머리가 큰 곡선 버전으로도 한번 써보는 거죠. 그것도 공부를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무조건 크게, 몸통은 작게 쓰는 게 요 글씨체의 특징이에요. 이응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격하게 크게 쓰면 귀엽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응자, 뭐 히읗자 나왔다 싶으면은 최대한 동그란 원을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글씨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직선 스타일의 변화입니다. 자, 직선 스타일의 변화는 총 2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아마 책에다가 제가 또 꼼꼼히 적어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주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는 각도에 맞춰서 글씨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은 내가 쓰고자 하는 이 직선 캘리그라피 컨셉에 각도를 맞춰가지고 글씨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혹시 내가 변화를 조금 주고 싶다면은 변화를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어떤 부분인가를 또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가 어떤 거를 길게 쓸 수 있고 어떤 거를 길게 쓸지, 혹은 길게 쓸 수 있긴 한데 길게 쓰지 말아야겠다, 어떤 거를 길이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선 사랑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길게 쓸 수 있는 글자가 요렇게 옆으로 길게 있을 거예요. 비읍도 길게 쓸 수 있긴 한데 이제 니자가 오기 때문에 얘는 어느 정도 선에서 스킵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길이 조절이 가능한 모든 글자를 보이시는 것처럼 다 길게 쓰는 것도 뭐 방법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길게.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뭐 사자만 길게 쓰겠다,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이런 직선 캘리그라피에 변화를 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요, 뭐 너무 일반적인 그런 필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빼주기 위해서 이제 길이 조절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캘리그라피스러운 그런 느낌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3가지 보면은 같은 글씨더라도 얘는 모든 걸 다 길게 쓴 거고, 얘는 사자만 길게 쓴 거고, 맨 마지막에 있는 글자는 사랑, 니랑, 다의 아자까지 이렇게 길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길이 조절을 마음먹고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글자를 길게 쓸 수 있을까를 먼저 찾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쓰시는 게 훨씬 더 공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우리가 배웠던 이제 각도에 맞춰가지고 글씨를 이렇게 딱 쓸 거예요. 자, 이렇게 딱 쓰고 나서 내가 여기서 길이 조절할 수 있는 글자가 어떤 게 있을까를 다른 펜으로 찾는 겁니다. 길이 조절할 거를 찾으면서 또 뭐 혹시 각도가 안 맞는 게 있다면은 뭐 각도를 바꿔주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여기서 어떤 거를 짧게 해주고 어떤 걸 길게 할 건지 이제 골라주면 돼요. 글씨는 약간 이 직선 변화주기 같은 경우에는 좀 취향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길게 쓰고 싶으면은 좀 길게 뻗어주면 되고, 뭐 짧게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짧게 써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지금부터 보시면은 제가 첫 번째 쓴 거는 얘랑 얘가 긴 거고, 두 번째는 요거랑 아자, 요게 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길이 조절을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장의 전체적인 리듬감이라는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를 잘 참고하시면서 글씨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도구로 변화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이라던가 혹은 문장들을 다른 사이즈의 펜으로 글씨를 써주는 거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같은 도구로만 쓰게 되면은 특히 긴 문장의 경우 도대체 어떤 게 조금 더 중요하고 어떤 게 조금 덜 중요한 건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도구로 쓰면 이제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고, 내가 만약에 나는 이 문장 중에서 저 꿈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강조해서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같은 도구인 플러스펜으로 글씨를 크게 쓰는 것보다는 사인펜, 조금 두껍고 이런 도구로 글씨를 쓰는 게 훨씬 더 주목성이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문장을 쓰는 것보다 확실히 중요한 단어를 조금 크게 쓰는 거, 그래서 두 가지 도구를 같이 활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은, 같은 문장이더라도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달리 보여지게 만드는 방법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타일의 변화도 있고, 문장의 배치에 대한 변화도 있고, 그 다음에 길이 변화도 또 다르지고, 그 다음에 머리를 크게 쓸 건가 작게 쓸 건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다른 변화는 이제 도구를 한 가지 도구를 쓰느냐 두 가지 도구를 섞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응용하기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문장을 가지고 스타일에 따라서, 도구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변화를 보여드릴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도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